자, 그러면은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컴팩트 강의, 저희 최종 정리 컴팩트 강의라 그래가지고 제가 다 PDF 파일 나눠 드렸을 거예요. 그쵸? 가지고 계시고, 뭐 인강 듣는 분들도 이거 제본하시든지 아니면 태블릿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이 강의가 이번에 추가 합격자가 나오셨잖아요. 그래갖고 추가 합격자 분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약간 그런 의미로 끝까지 한번 이제 상표법 놓지 말고 그래도 상표법이 사실 양이 별로 없어요. 그 민소나 특허나 상표에 비해서. 그리고 지금 한 달 조금 더 남게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저는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약간 상표 놓으셨다고 만약에 생각을 하실지라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도 상표를 저는 4시였거든요. 2차를 4번 봤어요. 마지막 시험 볼 때 물론 이제 30대도 했긴 했지만 거의 4월, 5월쯤부터 상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상표가 가장 후순위가 확실하죠. 네. 그러니까 선택하고 상표가 후순위가 맞아요. 그러니까 방법만 조금 알면은 고득점 받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네. 근데 까딱 잘못하면은 완전 이제 막 그 꽈락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과목이죠. 54회 때 꽈락률이 엄청 높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약간 백화점식 답안이라 그러죠. 그래갖고 그러니까 관련된 거를 그냥 치고 이렇게 가는 답안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답안들을 그 채점하는 교수님이 싫어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꽈락률이 되게 높았던 거고, 거의 뭐 40 몇 프로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아마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표 때문에 굉장히 이제 타격을 많이 받으셨죠. 많은 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표는 일단 이게 없는데? 여기 있다. 네. 상표는 이제 처음에 약간 프리뷰를 해야겠죠. 일단은 무조건 답이 논점이 맞아야 돼. 논점. 약간 민소하고 특허는 답이 일단 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상표는 저희 58회 때, 제가 58기인데 58회 시험을 봤을 때 크로커다일이라는 판례가 이제 나왔어요. 3번 문제에서 완전 똑같이 나왔는데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어느 정도 대법원 판례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주의 여부에 따라서 그거 어떻게 보는지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문제였고, 대법원 판례가 그 나온 사실관계하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답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봤는지. 근데 그렇게 반대로 간 저희 동기 형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합격 발표가 날 때까지 되게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점수가 반대로 갔는데도 거의 비슷했어요. 그 맞춘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논리만 맞으면 된다. 논리만. 완전히 명확하게, 그러니까 상표가 보면은 명확한 답이 있는 게 있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동일 유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겠죠. 사실 실제로 만약에 사건이 있다 그러면은 변리사의 역량에 따라서 이게 유사로 볼지 아니면 비유사로 볼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주관적인 영역은 논리만 맞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답이 있다. 그거는 답이 맞아야죠. 답이 명확한 거는 무조건 답이 맞아야 돼요. 일단 우리가 합격하려면. 그러니까 논점보다 답을 먼저 해야겠네. 답. 이 답은 주관적인 영역과 이제 명확한 답이 있겠죠. 이건 논리만 맞으면 돼요. 논리만 맞으면 돼요.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여태까지 저도 공부를 좀 오래 한 편이기 때문에 이제 주변 분들과 뭐 공부 오래 하면 막 그렇게 되잖아요. GS 고수가 되죠. GS 고수가 되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의 데이터도 얻고 막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주관적인 영역은 확실히 논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명확한 답이 있는데 요걸 틀렸다.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요걸 틀리면 안 돼요. 일단 무조건. 그리고 논점. 특히 이제 상표는 민소, 특허, 상표 다 제일 중요한 게 논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디테일하게 내가 아름답게 문장을 구성하느냐, 그게 제일 안 중요해요.
그게 제일 안 중요해요. 판례하고 똑같이 쓰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저 30대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30대 더 그랬어요. 기득 때는 못 모르고 엄청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이제 GS 하고 막 이러다가 30대 되면 좀 아는 것 같아요. 좀 아는 것 같으니까 뭔가 아름답게 쓰고자 하게 돼요. 문장을 판례하고 똑같이 쓰게 만들려고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게 좋을까요, 과연? 뭔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판례 문구 되게 길죠. 그거를 만약에 다 그대로 복붙한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이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한정적인데 판례를 복붙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요지만 정확하게 키워드 딱딱딱딱 쓰고 갈 동안 나는 그 아름다운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은 답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거를 내가 필속이 어마어마하게 빨라갖고 완벽한 판례 문구로 모든 걸 다 내가 써야 될 거를 다 쓸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죠. 못해요. 필속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 한 2시간 안에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답안을 구성을 할 때는 키워드 위주로 착착착착 치고 가는 거예요. 키워드 하나당 플러스 1점, 플러스 1점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논점과 답과 그리고 이 목차, 그 다음에 이제 목차예요. 요 3개. 이 상표는 특히 요거를 이제 기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저희 실전하고 콜라보.js 지금 콜라보.js 진행하고 있는데 요거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 목차를. 이 목차 여러분들 이제 쓰시는 거 보면은 약간 뭐 그냥 의, 취지, 뭐 판례 태도, 뭐 사안 해결. 별로 좋은 목차가 아닙니다. 네. 이런 식의 목차보다 모모에 대한 의의 취지, 무슨 맵조에 대해서 뭐 진정상품 병행 수입에 대한 의의 취지, 그러니까 모모에 대한이 나와야 되고 의의 취지라는 걸 쓸 때도 판례의 태도도 뭐에 대한 판례의 태도인지를 써주고 그리고 이 위에 만약에 더 큰 목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을의 모모한 행위가 상표적 사용인지 여부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게 답안지를 채점할 때 얘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러프한 목차를 작성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목차를 작성해 주세요. 이것만 하셔도 이런 구체적인 목차로 모든 논점을 맞추고 명확한 답만 틀리지 않으면은 일단 반 이상 먹고 들어가요. 여러분 50점 이상 나온다고요. 네. 그 안에 그 이제 문구가 아름답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요걸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구체적인 목차. 항상 목차에 을이나 갑이나 병이나 정이나 이런 이름을 좀 써주세요. 그러니까 얘가 뭐 했는데 그게 뭐 한지 여부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써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 답안지를 이제 채점하다 보면은 되게 읽기가 싫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글씨가 너무 각양각색이고 그리고 너무 많아요, 양이. 근데 그거 하나하나 제대로 채점할까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채점을 제대로 하겠죠. 근데 교수님은 제대로 채점 안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은 뭐 엄청 하시겠죠. 근데 저희 시험은 사실은 그 뭐죠? 수험비도 수험생 그 뭐라 그러죠? 시험료도 적고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교수님은 정말 그냥 대충 보십니다. 딱 보면 아신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냥 목차로 본다는 거예요. 목차. 얘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가 보여요. 대충 어느 정도. 특히 이제 목차로 보여주면은 그거를 이제 읽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자세하게. 네.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절대 지금 제가 프리뷰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얘기. 아셨죠? 그래서 이제 곧 다가오는 시험에서 요거를 꼭 맞춰야 된다. 특히 논점 관련해서는 메인 논점은 무조건 맞춰야 돼요.